이번 강의에서는 힘의 근본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특성이라 그럴까요? 성질 특성. 힘은 벡터입니다. 스칼라냐 벡터냐 종류를 나타낼 때는 벡터에 속하겠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작용할 때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느냐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힘은 어떤 종류냐 하는 것이고요. 힘의 근본적인 특성, 성질은 질문은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힘은 무엇으로 존재한다 할 때 여기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의 근본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벽이 있습니다. 벽에 힘을 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었어. 위입니다. 벽에다가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벽에 힘을 가했고, 그러면 벽은 나에게 다시 힘을 가합니다. 즉, 내가 벽에서는 이런 힘을 가했다면 벽은 나에게 이런 똑같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더 세게 민 경우는 나는 뒤로 밀려나거나 넘어지겠죠. 자, 이것을 보통은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또는 뭐 일반 물리 같은 곳에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많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나요? 작용 반작용 법칙, 물리 법칙. 이렇게 많이 배웠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물에 특히 이런 예를 많이 들죠. 물에 배가 있고 내가 배 여기서 타고 이 배를 밀면 이 배는 절로 밀려갈 뿐 아니라 나도 이쪽으로 뒤로 물러난다. 이러면서 이것은 무슨 원리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법칙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의 근본적인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힘은 쌍으로 존재합니다. 앞에 답은 쌍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요 두 예를 들어보면은 힘은, 다시 말하면 힘은 항상 얘기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작용하느냐, 누구에게 작용하는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이 예를 들면 보면은 내가 벽에 대해서는 어떤 힘을 작용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내가 벽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런 힘을 작용합니다. 이런 힘을 F. 그럼 반대로 벽은 나에게 이런 힘을 작용합니다. 같은 크기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허공에 힘을 줘봅시다. 팔을 휘저어봅시다.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물론 완전 0은 아니죠. 진공에서 하면 완전 0입니다. 허공에서 힘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속에서 팔을 휘두르면 상당히 힘을 가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물에 힘을 가해야 팔이 움직이겠죠. 반대로 물은 나에게 힘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은 항상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쌍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뭐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힘의 근본적인 성질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지구가 있고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질량 m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힘이 있습니다. 힘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무게가 되겠죠. 무게는 mg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힘이 단독으로 존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지구를 W만큼 잡아 당깁니다. 그런데 지구는 워낙에 크니까 꿈쩍도 않을 것이고 나는 이런 힘을 받으니까 지구로 끌려갈 뿐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가 마찬가지로 잡아당기는데 얘는 끔찍도 안 하고 얘는 잡아당기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가속도 있고 가속도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겠죠. 지구라는 것도 움직입니다. 뭐 때문에 태양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런 힘을. 근데 이 힘은 똑같습니다.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상호작용합니다.
어떤 줄을 중심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회전하죠. 돌을 매서 내가 잡아당기면 회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힘은 이 작용반작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이것도 작용반작용 법칙이 아니고요. 이거는 힘의 근본적인 성질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예를 많이 들은 경우가 이렇게 벽에 줄이 매달려 있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줄의 장력을 구하라. 고등학교 때 많이 하겠죠. 또는 요 고리에 작용하는 줄이 잡아당기는 고리에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구하면 예를 들어 줄의 장력을 구하라 하면은 요 물체의 질량만을 떼어 놓았어. 요 물체만 생각합니다. 물체만 생각한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라. 이러면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는 지구가 잡아당기겠죠. M, G, W. 이 W죠. 무게는 W만큼 잡아당기고. 근데 이 힘이란 것은 어떻게 생긴 거야?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이게 서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쪽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을 T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 누구에게 줄이 물체, 그러면 반대 물체가 줄이 물체의 힘이고 줄이 위에 있으면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T로 요 힘은 뭐겠습니까?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건 작용반작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개념 쌍으로 존재한다고 알고 누가 누구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체를 떼어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힘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랍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고 우리말로는 자유물체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물체도라고 해서 힘을 나타내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되는 물체에 항상 외부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내가 말했지만 힘은 쌍이니까 줄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지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면은 이제 우리 힘의 평형은 T는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줄은 또 줄의 무게를 무시한다면 줄에 나타내는 것은 T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또 요 T는 요 잡아당기는 여기 고리가 T 같겠죠. 이 무게가 없다면, 무게가 있으면 또 요 무게를 나타내야 되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 문제를 다시 또 W, M, 질량 M, 처음부터 문제를 줄이 고리를 잡아당기는 힘, 줄이 고리를 잡아다니는 힘을 구하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고려해야 되면 이렇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줄. 처음부터 묻는 문제가 이렇다면 줄이 있다면, 자, 이렇게 그리는 이게 프리바디다. 요거 우리가 관심이 되는 대상이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mg. 만약에 줄의 무게도 있다면 여기 또 줄의 무게도 나타내야죠. w 줄. 그 다음에 줄이 고리를 잡아다니는 힘 F를 구하라 한다면 여기 나타내야 될 것은 뭔가요? 이렇게 물었더라도 여기에 요 줄 끝에 여기에 표시될 힘은 바로 뭐냐면 고리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 근데 요거와 서로 쌍이 됩니다. 그래서 F를 이렇게 해야 되고, 힘을 평형을 하면 F는 이 W1 W 물체와 이 W 줄의 무게만큼 고리가 줄을 잡아당길 것이고 줄이 고리를 잡아다니는 힘은 똑같을 것이죠. 방향만 반대고 요거는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작용반작용 개념이 아닙니다. 힘의 근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줄이 고리를 잡아당기는 힘을 구하라 한다면 이건데 이거죠. 방향은 아래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물체와 줄을 따로 띄어내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합니다. 이 힘, 줄의 무게, 그 다음에 이 힘, 이거는 뭔가요? 고리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 F가 되겠죠. 근데 이걸 구하면은 이거는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힘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힘의 근본 성질은 힘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 예, 힘은 쌍으로 존재합니다.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은 반드시 항상 쌍. 아까 커플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힘의 근본 성질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물리 어디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작용반적 법칙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작용반작용 이런 경우는 작용반작용 개념을 하는 문제 푸는 건 아니죠. 배가 두 개 있을 때 이것 역시 작용반작용이라는 설명보다 힘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배를 이렇게 밀면 이 배는 나를 이렇게 밀기 때문에 나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힘의 근본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걸 무슨 작용반작용 법칙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조금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 바이, 권, 오, 붕.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물체도 우리가 이제 제로역학이라든지 동력학이라든지 유체학을 푸는 경우에는 이런 자유물체들을 잘 그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있을 때 고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한다면 자유물체에 포함되어 물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라 한다면 자유물체들을 요것만 띄워놓고 앞에서는 여기까지 포함한 여기에 힘을 나타내는 것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고요. 자, 이것은 제로역학이나 이런 데뿐 할 거지 유체역학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유체역학에서는 우리 이것을 자유물체도라는 이름보다는 컨트롤 볼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컨트롤 볼륨. 우리말로는 검사 체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을 때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통은 컨트롤 볼륨이지만 개념은 자유물체도 개념과 비슷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머릿속에는 힘은 쌍으로 존재하고 이 말은 누가 힘이란 것은 누구에게 작용하느냐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학 일반 상식 두 번째에서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자유물체도에서 더 자세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